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의 몰빵입니다. 오늘은 요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국내 증시의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저평가 해소 방안 관련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정부에서는 일본 증시의 상승 랠리를 모티브로 해서 정책적으로 저평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만년 저평가를 받아왔던 기업들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처음으로 부양책 초안을 내놓은 작년 1월에 무려 26,000포인트 수준에서 올 초에 36,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상사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 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1년 만에 적게는 60%, 많게는 100% 이상 급등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일본 증시 부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뜯어보시면 큰 틀에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가 부양 방안은 ROE, 즉 자기 자본 대비해서 돈을 버는 비율이 8%가 안 되는 기업이면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배가 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 데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런 기업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타임라인별로 일본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액션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2023년 1월에 구체적인 기업 가치 증진을 위한 초안을 발표를 했고 PBR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개선 방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고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R과 주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3월 말에 대상 기업들의 3,300개를 정도로 타겟을 했고 저평가 요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실제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10월까지는 특별하게 일본 정부에서도 액션을 취한 것은 없었고 10월에 개선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4년 1월에서야 이 리스트를 공개를 했고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일본 증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를 구간별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3월에 정책이 구체화가 되면서 기업들이 선정되는 시점에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온 뒤에 정부에서 특별한 액션을 나오기까지 추가 매수는 없이 오히려 일부는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최근 올해 1월에 리스트를 공개하는 시점 전후로 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에 따라서 증시 상승 기간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점과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지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ETF가 이제 활성화되고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발표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볼수록 적극적인 의지와 장기간 외국계 자금의 일본 증시에 대한 시선을 돌려놓겠다라는 액션이 보였었고 표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개선을 하는 시기는 2025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1년 동안 개선이 안 이뤄진다면 2026년부터는 상장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저평가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는 1월 30일에 지배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 이 내용에는 인적 분할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2월 5일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다만 정부에서는 상장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만 가지고는 과연 상장 기업들이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해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책 발표 이전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늘리겠다라는 기조를 이미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더 강도 높은 주주 환원책이 나와 주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에 이어서 한국 증시에서도 역대급의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에서 올려준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들의 일간 순매수 대금 몇 년치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순매수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부는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ROE는 8% 이상이면서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섹터는 국내에서는 자동차, 증권, 은행 정도가 크게 눈에 띄고, 지금의 분위기는 특정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PBR과 ROE 비율에 들어오는 섹터 전반에 걸쳐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따라서 여러 종목들로 나눠서 편입을 해두시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보면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향후 이런 추세가 급격하게 꺾인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그 시점부터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코스피 200 내 기업들 위주로 여러 종목을 바스켓으로 일부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정도가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데요. 최근까지 발표된 현대차 그룹의 두 기업들이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이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는 가장 이번 정책의 효과를 보기에 기대감이 큰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배당 기준일이 올해부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로 변경된 기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2월 29일이 배당 기준일로 확정 공시가 났는데요. 현대차의 과거 주당 배당금의 수준을 보시면 계속해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2023년 기준으로는 주당 11,400원 수준이고, 결산 배당에서 8,400원을,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배당에서 각각 1,500원씩을 배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25% 이상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기업의 비전을 가지고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의 1%씩을 3년 동안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기아차의 행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2022년에는 주당 3,500원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지급을 했었고, 다음 해인 2023년도에는 5,600원을 지급을 하면서 주당 배당금이 무려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로 따지자면 작년에는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배당 총액 작년에 2.2조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사실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과감하게 글로벌 기업들의 수준 높은 배당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3월 20일로 현대차보다는 한 달 정도가 늦죠.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기관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미리 주식수를 확보해 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배당 기준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분 평가 증가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가치 증가에 대한 변화의 바람에 불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증시 분위기는 최근 상승을 보여왔었던 코스닥 성장주들을 팔아서 코스피 가치주에 베팅을 하는 액티브 그리고 패시브 성격의 자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을 받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코스닥 성장주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총선까지는 최소한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흐름에 편승을 한다면 저는 타임라인을 한 달, 두 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의 코스닥 성장주들을 일부분은 같이 포진을 해놓으면 일부 해칭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는 오렌지보드라는 플랫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렌지보드는 개인 투자들이 애널리스트들처럼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올리는 곳이고, 저도 여기서 제가 좋아 보이는 기업들의 리포트를 여러 개를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더보기에서 제가 올려드린 게시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오렌지보드에서 무료 오렌지를 5개를 지급을 해서 유료로 봐야 되는 컨텐츠도 5개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영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리포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렌지보드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